안녕하세요. 저 북한 공부하는 윤보영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하 코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또 뭐랄까 굉장히 설레이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1989년에 있었던 임수경이라는 학생의 방북입니다. 당시에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임수경의 방북을 보고 어떻게 상상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9년에 평양에서 세계 평양 축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수경의 방북은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 정도 기간 동안의 방문인데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방문을 북한에서 소설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북에 대해서 남한에서 좀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당시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꿈에 들떠서 마치 역사적 사명이라도 띈 듯이 비장한 편지를 남겨놓고 평양으로 간 저 여학생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가정의 막내딸, 철없는 막내딸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제가 좀 최근에 본 배하은 선생님의 논문을 보니까 좀 운동권의 공주님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운동권의 공주님이라는 평가가 처음에 이제 시작된 지점은 평양 축전에 전대협 학생이 이제 파견 갈 것을 예상해 두고 많은 공안 당국이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임수경이 혼자 이제 북한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학생이 갈 줄은 몰랐었는데 저런 공주님이 갈 줄은 몰랐다라고 했던 안기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배하은 선생님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운동권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조직이 노력을 했고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노력을 했었는데 마치 기사들을 데리고 있는 공주님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공주님이라는 위치를 갖게 되는 데에는 임수경 스스로의 노력도 좀 포함되었다.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평가를 했냐면 임수경이 다녀오고 나서 방북 백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에서 거듭 이제 강조하는 것이 나는 개인 자격으로 북한에 간 것이 아니라 전대협의 학우들을 대표해서 갔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밝혔었는데요. 이런 위치성이 자신에 대한 위치성이 스스로를 좀 주체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북한에 그냥 전대협의 일부로서 보내져진 사람으로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특히나 임수경이 서술한 평양 방문기, 방북 백서에서 내용이 북한에서 받은 환대와 자신을 향한 주민들의 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기 많은 사람으로서 누리는 감정에 대해서 아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차갑게 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하은 선생님은 여러 논의를 이 긴 글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그 부분만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서술하는 그녀가 스스로를 전대협의 상징적인 기호라는 역할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 주체성은 삭제되고 그저 그 기획을 실행한 과정의 매개체이자 상징적인 기호로 환원됐다는 점에서 운동권의 공주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임수경의 방북을 생각했을까요? 임수경이 89년 8월에 돌아가고 나서 1990년대에 90년도에 바로 남북한 민족문화 작가들이 모여서 통일예술이라는 학술지를 창간했습니다. 이 이후에 책들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요. 이 중에 리종렬이라는 작가가 제목을 산제비라고 해서 임수경의 방북을 맞이한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방송차가 서울 처녀가 평양에서 왔다 이런 안대를 하고 가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옷을 막 허겁지겁 입고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뛰쳐나갈 때
또 뛰쳐서 막 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명이래 서독을 거쳐서 왔대. 고려 호텔에 간대. 가보자 가보자 막 이러고 뛰어가는 남학생들을 본 거죠. 뛰어가는 여학생들도 봤어요. 막 임수경이래, 뭐 서울 외국어대학 4학년생이래, 21살인가 그렇대, 완전 미인이래.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뛰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혈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허겁지겁 고려 호텔을 향해서 뛰고 있었는데 자신이 서울 처녀가 왔다고 해서 보러 갔다는 얘기를 들은 며느리가 쫓아왔어요. 집에서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뛰쳐갔냐, 왜 속상하게 구냐 이렇게 만류하니까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효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날 좀 거기 데려다 달라. 그 기특한 처녀를 나는 꼭 만나야겠다. 고향 처녀를 꼭 만나야겠다. 이 고향 처녀라는 말에서 이 할머니의 고향이 서울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며느리가 만류하는 거예요. 가봐야 볼 수 없다.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지금 인산이네다. 그 서울 처녀가 타고 온 차가 막 다 찌그러졌다 할 정도다. 근데 할머니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뭐 자동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 리도 없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데려다 주지 않는 며느리한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여움이 지난 다음에는 서러움이 복받쳐서 막 할머니가 속상해합니다. 내 지금 영감이 죽고 나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당신이 그 남편한테 하는 말이죠. 당신이 그처럼 바라던 통일의 문이 빠끔히 열린 것 같다. 이렇게 남편한테 돌아가신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양 출전이 끝나고 이제 이 서울 처녀가 평화 대행진을 백두산에부터 평양, 개성, 판문점을 거쳐서 한라산까지 가겠다고 선포하고 이제 평양을 지나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이때 또 며느리 몰래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서 보니까 정말 이 서울 처녀가 지나가게 될 길이 굉장히 인산인해였던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막 웅성웅성 들려오는데 처녀가 판문점을 통과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차라리 평양에서 그냥 공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거리에 질서 유지 대원들이 뭐 사고 나니까 조심하라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진정하지 못하고 밀려다니며 사람들은 설레어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또 이번에도 며느리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집으로 또 데려갈 줄 알았는데 이 서울 처녀가 지나가는 무게차로 할머니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할머니를 안아 올려서 이제 이 할머니를 보라고 박세영 시인의 아내야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 주인공 이 할머니는 박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아내인 거죠. 이 박세영 시인은 북한의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다 죽은 시인인데요. 이 시인의 가장 큰 대표작으로 북한의 문단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시 산제비입니다. 이 산제비는 일제 시대 때 속리산에 이 시인이 올라가서 어디든지 마음껏 저렇게 맹렬하게 용맹하게 날아다니는 산제비처럼 나도 저토록 자유롭고 싶다라고 했던 시인인데요. 이 시를 이제 임수경에 대비한 것이죠. 지금 남과 북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는데 그 땅 사이를 가로 세로 나르는 저 산제비, 저 자유로운 산제비, 바로 너가 바로 산제비로구나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1989년 북한에 온 청년에게 1990년대 발행된 소설이 1930년에 지어진 시를 이용해서 부여한 의미가 바로 산제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건데요. 북한의 소설이 정말 현실을 담고 있을까? 북한이 쓴 소설은 국가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개인 인민의 상상을 담고 있을까? 이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소설은 남한에서 국가 정책의 도구로 이해되기 마련인데요. 이것은 국가가 인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현실을 담고 있지 않은 어떤 불온한 것으로 좀 많이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불온하다는 말은 빼고요. 북한의 문학 예술의 목적은 당이 가진 정책을 현실에 맞춰서 잘 설명해서 인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것,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이 가진 핵심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 체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별 개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개인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개인에서 욕망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같이 되자. 사회주의 혁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이 안에 이제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했지만 공산주의 혁명을 했지만 혁명을 했다고 선포한 순간 완성되는 무엇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혁시켜야 되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표기되는 이 말을 긴밀하게 이해하면 혁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사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정말 선언하는 순간 완성되는 무엇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가, 날개 없이 땅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것처럼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사회 전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게 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가를 이제 낭만의 정신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이제 북한의 문학 예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처한 상황, 그에 맞는 정책, 정부가 인민에게 요구하는 현재 가져야 되는 생각,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 것인지 알리는 것이 선전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선전은 사실 교육이라는 용어하고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서 선전하고 선동, 함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문학 예술이 지극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소설 산제비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실과 그리고 작가의 상상이 같이 버무려져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처녀가 왔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환대를 했다는데 북한의 인민은 그러한 모습 뒤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번 글을 이제 준비하면서 임수경의 방북이 북한의 인민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 환대하는 모습이 사실 그 환대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 내면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이고 집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가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수경의 기록도 보았고 남북한의 언론 보도도 좀 보았고요. 또 중요하게 본 것은 북한에서 온 작가 최진희의 기록을 좀 교차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축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청년의 연대와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청소년 협회가 있습니다. 세계 민주청년 연맹이라고 있는데요. 이 연맹의 하위 조직으로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있습니다. 이 축전은 행사인데요. 약 2주 동안 청년들이 모여서 문화 활동을 하고 스포츠 게임을 하고 또 여가 활동도 같이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또 하는 연대의 행사인 거죠. 우리한테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은 우리 사회, 남한 사회에 가장 유명한 것은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있었던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저는 이제부터 평양 축전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평양 축전인데요. 평양 축전은 177개국 나라에서 22,000명의 이제 청년들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때의 슬로건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같이 하자, 연대하자,
평화와 우정을 나누자. 이게 이제 슬로건입니다. 이 포스터는 공식 포스터인데요. 좀 여러분들 보기에 좀 굉장히 왜 이때 이런 포스터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어, 소련을 중심으로 1947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처음 열렸습니다. 그때 17,000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축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2년, 3년 텀을 두고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1960년대부터는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굉장히 많은 갈등 상황을 겪고 또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 이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부자였던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었던 동독이 2번 하고 소련도 2번 합니다. 쿠바에서는 1978년에 있었는데 이때 거의 많은 비용을 러시아가 됐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동독 기록 보관소의 자료들이 풀려서 다성적 평화 그러니까 이때의 축전들을 어디에서 얼마큼 예산을 담당했는지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이 또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각주에 참고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림픽을 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에 올 손님들한테 미리 돈을 걷어서 인프라를 구축하지는 않잖아요. 17,000명에서 2만 명의 손님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경기장, 숙소, 여러 시설들을 미리 구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인프라 구축 비용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지원했습니다. 여건이 되는 나라에서는 자신들도 많이 이제 돈을 투자했었고요. 1989년쯤 되면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중국은 천안문 사건을 6월에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큰 화려한 행사였지만 마치 정말 한 나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는 꽃을 정말 화려하게 피운대요. 그런 걸 연상시킬 만큼 굉장히 이 행사는 크게 열려졌지만 이 안에서 공산주의 세계 안에서의 논의들도 정말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것을 주최할 때의 기조는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다성적인 이야기들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얘기를 나누겠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진행한 거죠. 그러한 의지를 이런 이제 포스터에 담아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즈음에 1980년대 말 즈음에 남북한 상황을 보면 남북한 학생들은 서로를 계속 초청을 합니다. 뭐 지금 직접 북한으로 학생들이 전화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대자보 형식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을 초청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남한의 언론에서 그것을 또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한의 언론 보도를 북한의 언론 보도가 또 따와서 남한의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초대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가던 시기인 거죠. 평양 축전 역시도 북한 청년 대표단이 남한의 청년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89년 보면 조선에서 그러니까 북한 청년 대표단이 우리를 초대해 준 것을 우리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학생과 학생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조국 통일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당신들의 참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러니까 전대협이 수락하는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가 정책은 어땠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약간 북한에서 이 행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남북한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떻게든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조이다 때문에 이 남한 대학생들 전대협의 북한 방문을 허가할 것 같은 기사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평양 축전을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500명을 파견하겠다. 학생 대표 선발할 때 전대협에 일임하겠다.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축전 관련해서 우린 누구누구가 갈 거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미리 알려달라 이런 편지들이 대학생 교류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되기도 하고 또 답장이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쭉 거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성사될 것 같았는데요. 3월에 좀 예기치 못했던 뉴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류협력위원회가 위원단의 명단을 북측에 보냈는데 이 명단에 전대협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측에서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학생이 교류협력위원회의 조직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는데 전대협 학생들도 여기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순간부터 언론에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북한의 평양 축전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평양 축전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파티를 했는데 왈츠와 폴카, 디스코 곡들을 연주하는 밴드가 있고 바닷가재를 먹고 또 무용수들이 속바지를 보이는 춤을 추고 북한의 여성 30명이 남자 손님들하고 춤을 추더라. 이렇게 굉장히 불온한 축하 파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축전 때 인권 논의를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북한이 지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비난하는 기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때 서울 시립대학생이 한 명이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소리라는 월간지에 미래의 주인은 청년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평양 축전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규탄하고 반제국주의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세계 모든 청년 학생의 연대로 드높여 가려는 대규모 연대 운동이다라고 이제 평양 축전을 설명한 기사를 쓴 정지현 학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평양 축전 관련해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평양 축전에 남한의 전대협 학생들이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북한의 언론에서는 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냐,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기사를 계속 냅니다. 이런 이제 성명들은 그냥 그 당국의 상설위원회 대표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준비위원회 학생 대표들도 같이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성명을 통해서 500명 온다고 얘기했다가 300명 온다고 얘기했다가 했지만 아예 다 못 온다고 됐으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적은 규모라도 꼭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남한의 학생들이 남쪽에서 이런 부당한 당국의 조치에 얼만큼 크게 저항하고 있는지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됩니다. 지금 전대협 학생들이 남한에서 평양 축전 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때 사진들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축전에 꼭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남측 준비위원회 발족식도 있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조선 학생위원회가 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 남한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지금 이렇게 왜 기조가 바뀌었는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쓴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되게 귀여운 기사가 있는데요. 북한의 청년 학생 대표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파견돼서 회의를 하러 갔다가 프라하에 머물면서 남한의 전대협 의장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바뀐 성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당신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 참가단으로 못 오면 참관인으로라도 오면 좋겠어. 많은 숫자가 아니면 적은 숫자로라도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너무 끊는 것이 아쉬우니까
너가 먼저 끊어, 너가 먼저 끊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막 먼저 당신이 먼저 수화기를 놓아야 내가 놓지,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애틋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를 나눈 날은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에 이 전대협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참가하지 못해서, 우리가 출발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수경은 21일에 이미 출발했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출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출발을 이미 했었고 바로 다음 날 7월 1일에 임수경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노동신문을 위시로 많은 신문들이 6월 30일까지 남조선 학생들이 꼭 참가했으면 좋겠어. 우린 너무 아쉬워.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가 예기치 못하게 7월 1일에 임수경이 딱 평양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에 대한 기억을 1959년 평양에서 출생하고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작가반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최진이라는 분이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평양에 있었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그 기억을 이제 남한에 와서 에세이로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기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구역에 북한의 평양도 중구가 있습니다. 그 중구역에 종로문화회관 앞에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1호도로에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쭉 나와서 서 있었대요. 그런데 평양에서 태어나서 많은 행사들을 지켜본 이 사람의 입장에서 대열의 모습이 이상했다는 거죠. 완전 행사 대열도 아닌데 마지못해 끌려나온 분위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일정한 질서 없이 마음대로 몰려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이상한 야릇한 흥분이 비껴 있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저마다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고 당기고 인도에 서 있다가 못 버티고 차도로 내려가게 되고 차도는 점점 줄어들고 탈진할 정도로 사람들이 몸싸움을 해 가면서 1시간쯤 서 있었는데 서 있다 보니까 도로의 폭이 20m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인도로 나와 설 수밖에 없어서 10발자국 거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차가 지나가야 되는 폭이 좁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차가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이 지나갔는데 대체 왜 안 올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금 순환 비행장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놔주지 않는 모양이다. 이게 사람들이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TV에 보도된 모습을 보고 최진희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이제 우이탑 언덕 쪽에서 까만 수용용차들이 지나가는데요. 한 처녀가 유리를 내리고 생각 깊은 눈길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 당시를 기록합니다. 임수경이 도착했던 때의 이제 모습을 북한의 신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차가 지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차가 좀 찌그러졌을 만도 하죠. 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환대를 하는데요. 고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어서 이때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외신 기자들하고 임수경이 이제 자신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계속했었는데요. 남한에서도 이때 임수경이 북한에 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세상이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새 나라를 애돌아서 이제 여학생이 갔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가족들을 인터뷰합니다. 가족들의 집 주소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종로구 평창동 296-29번지에 사는 이 가족들이 인터뷰합니다. 우리 딸이 남해안에 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10만 원을 줬는데 뉴스를 보니까 평양에 갔다니 우리 너무 놀랬다 라면서 이제 표정이 다 이제 등장합니다. 아버지 정말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남기고 간 편지를 이제 또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임수경이 남긴 편지를 남한의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북한의 언론에서도 똑같이 보도합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내용이 기니까 중간에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 나는 내 조국의 동강난 남녘 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반도의 북녘 땅 역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합니다. 지금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박종철, 이한열, 이철규와 같이 나 역시 돌아가면 고통받을지도 모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와 아빠만의 딸이 아닙니다. 하나된 조국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이런 편지들, 이런 행사들을 보고 북한의 인민들만 좀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생애 한가운데의 작가 루이즈 린저도 소식을 듣고 임수경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 당신의 의로운 행동에 나는 정말 놀랐다. 그리고 경탄의 인사를 보내면서 언제나 너의 곁에 서 있을 것을 확언한다. 이런 이제 장한 일이라고 격려를 해주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7월 1일에 시작된 평양 축전의 규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보여지는 저기가 5일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데이 경기장, 노동절을 표방하는 경기장인데요. 거기까지 이 참가단이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습들이 이제 각자 자신들의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펼치고 막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이제 북측 조선 대표단이 국기를 가지고 행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임수경이 전대협의 깃발을 든 기수와 함께 혼자서 이제 경기장에 등장을 한 거죠.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남한의 언론에서는 임수경의 방북을 두고 정말 말이 많았는데 가정이 단속하지 못한 딸이다. 딸이 지금 남해안 간다고 해놓고 평양에 갔는데 얼마나 가정이 단속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무언가 나사가 빠진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와서 신문사에 이제 지향에 따라서 사진들이 선별되는데요. 아무리 다 못생긴 사진 나온 것들은 좀 보수적인 신문들은 다 못생긴 사진이 나오고 철딱선이 없는 모습으로 자꾸 그려졌고요. 북한에서는 바로 이 통일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 어린 여학생이 혼자 삼국을 애돌아 천신만고 끝에 평양에 왔다. 이 사람은 남한으로 돌아가면 고문받고 인권 유린당하고 처형당할 것이다. 이런 존재로서 이제 딱 두 개의 다른 모습들이 평가받는 것이죠. 이 평양 축전에서 정말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전대협 대표로서 임수경은 계속 이제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또 얘기하고 이 선언문들은 북한 사회에 곧바로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으며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올곧은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 대행진이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서 쭉 걸어오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때 많은 나라의 학생들과 연대했던 모습들이 기사를 통해서 TV 보도를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북한의 인민들이 예상치 못했던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 저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데 북한의 인민들한테는 정말 깜짝 놀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들어가면 북한에서 원래 사회주의 생활 문화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옷차림도 단정히 입어야 되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원래부터 있었지만 80년대에 들어가면 그 요청이 굉장히 디테일해져요.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문화 생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옷차림을 비롯해서 몸단장을 잘하는 것입니다.
옷차림을 잘하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옷이 날개라고 사람의 풍모가 옷차림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니까 신경을 써서 입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너무 시시콜콜할 정도로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옷차림을 허술하게 입고 다니면 볼품이 없고 거리도 밝지 못하다. 사람들이 옷차림을 깨끗하고 다양하게 입고 다니는 사회적인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들은 자기 몸매와 계절에 맞춰서 모자도 쓰고 수건도 쓰고 꽃 양산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도 하고 다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도 하지 않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거 도덕적으로 신뢰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름다운 용모가 흐려지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여기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차림새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회주의권이 8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을 때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옷차림을 허술하게 입고 우울하게 있으면 사회주의가 우울해 보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 같이 사회주의 혁명했던 팀들은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기주의보다 사회 전체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다. 그것을 증빙하려면 우리 사회주의의 영상이, 북한 말로 영상이지만 우리 말로 얘기하면 풍광이,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그 증빙의 역할을 여성들에게 더 요청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샘플이 되어줘야 됩니다.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잘 전달돼서 사람들한테 전달됩니다. 달린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이건 위아래가 달린 옷, 원피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곳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더 나은 제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됩니다. 허술하게 입은 거, 저처럼 지금 머리 하나를 묶었으면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거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임수경의 모습을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여학생들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사회주의 생활 문화 양식에 맞춰서 여학생이고 대학생이라는 그 연령과 자신의 위치에 맞게 잘 갖춰 입은 모습이고 우리가 봤을 때 임수경의 옷은 다 잘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가 빠진 옷이에요. 이 위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자켓을 입어야 완성되는 옷인데 이너웨어만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옷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북한의 인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학생이 왔는데 펑퍼짐한 바지 입었고 막 웃옷은 안 입고 막 옷을 저렇게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산제비 소설에 나오는 장면처럼 노상 땀을 흘리면서 자꾸 구호를 외치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깜짝 놀라고 정말 이상하다 이러고 만 것이 아니라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표현하고는 시선을 다 훔쳐갔다, 스톨린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든 외신 기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이제 가져갔습니다. 너무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이죠. 저한테 주어진 그런 데다가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갈 수 없게 하니까 이 친구가 막 단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단식을 하면서 혼자만 단식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사람들 100여 명하고 같이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면서 같이 그냥 앉아서 쫄쫄 굶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 나누고 노래하고 서로에게 이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도 가르쳐주고 전대협 진군가도 이제 가르쳐주고 막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었던 존재에서 놀라움을 안겨줬던 존재에서 정말 내밀한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이제 인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임수경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고 수경이, 내 딸, 언니, 누나 뭐 이런 표현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거쳐 갔던 영상들을 보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했어요. 남학생들이 특히 같이 단식을 하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단체로 우는 모습이 좀 신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임수경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된 모습에 대해서 북한의 이제 신문에서는 얼만큼 가슴이 아팠는지를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요. 그러면 그 언론 보도를 본 북한에 살았던 청년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 안에서 내가 가진 시각 안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상상하는 거죠. 그중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근무했었던 안명철 씨가 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 그때 청년이었는데 판문점 통해서 남조선 가면 임수경은 여기에 수용돼 있는 정치수범소 같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겠지? 그러면 그 집 가족들도 다 끝장나겠지? 너무 불쌍하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 줄 텐데. 막 이런 상상도 하고 막 너무 마음도 안타까워하고 계속 전달되는 임수경에 대한 소식을 계속 이제 찾아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이제 죽어서 통일의 재단에 올라갈 거야.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상상을 자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이제 보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남북한이 그때 서로 막 교류를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자단이 남한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자단이 우리 정부 당국하고 상의도 없이 돌발적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임수경이 집에 갔어요. 이때 기자단이 이제 상상했던 모습은 너무나 고통받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창동 그 주소 그대로 살고 있었고 또 엄마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있고 직장들도 다 유지하고 있고 물론 언니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냉장고 안도 막 촬영되었거든요. 냉장고에 우유도 있고 소파도 있고 집이 괜찮고 가족들이 왜 멸살당하지 않았지? 여러 가지 상상을 막 자극하게 해주는 거죠. 갑자기 등장한 집에 엄마가 막 또 다음번에 또 오라고 하고 임수경이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앉아서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받고 있고 편지에 답장도 쓰고 있고 책도 읽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 청주 여자교도소에 앞에 와가지고 임수경을 꺼내겠다고 막 구출 시위도 벌였다 이런 모습들이 막 이제 북한의 언론에 보도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정치범 수용소가 갖고 있는 이 엄혹함을 아는 분들이면 이 소식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왜 3대는 멸족당하지 않았지? 윤수경은 왜 처형당하지 않았지? 어떻게 감옥에서 책을 읽지? 어떻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 이런 놀라움을 좀 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수경이 석방되기 전까지 북한의 언론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석방시켜야 된다, 석방시켜야 된다, 이 로테우 파쇼 도당 나쁜 놈들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다가 정작 석방이 되고 나서는 제가 찾은 건 2개의 기사밖에 없어요. 가석방 되었다. 제가 지금 이거 기사를 키워서 이만하게 보이지 굉장히 조그만한 안 보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임수경이 석방된 건 우리의 노력 덕택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북한 사회는 굉장히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고난의 행군으로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수경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굴절되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지만 저는 어떤 점에서 북한 사람들이 임수경의 방북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만 부리는 인간이 되지 말고 사회 전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된 인간이 되자는 것이 이제 중요한 논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를 가장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의 최종 심급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이제 임수경의 편지를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선배들처럼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지만 그걸 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찬찬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감이 이제 그 각자의 방식대로 전달되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차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북한의 인민들을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운동권의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 단어만 하나 딱 집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다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수경이 어떤 견지를 가지고 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 어떤 실천들, 어떤 실행들을 했었는지를 좀 긴밀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기를 저는 안티고네가 좀 많이 생각났었어요. 사실은 이 정부가 내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는 행위를 죄라고 얘기했지만,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지향하는 목표 앞에 당당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걷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금을 울리는 경험들은 비단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줘서 그래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